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결혼 전 카페에서 남편과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 남편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려댔어요. 승우 씨, 전화 오는 거 아니야? 안 받아도 되는 전화야. 남편이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휴대폰을 무음으로 한 뒤 아예 뒤집어 놓았어요. 그 모습에 궁금증과 의구심은 더 깊어져만 갔는데요. 만날 때마다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으니까요. 결국 제가 불만스러운 표정을 감추고 어색하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승우 씨,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누가 그렇게 전화를 하는 거야? 지금껏 만나는 동안 매일 같은 일이 반복돼서 물어보는 거야. 라는 물음에 남편이 살짝 당황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는 듯이 제가 남편을 뚫어져라 바라보자 남편이 힘겹게 입을 뗐어요. 그게 사실은 아주 오래전부터 잘 알던 동생인데 워낙 친하게 지냈다 보니까 아직도 연락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친동생은 아니라는 말인 거네? 그렇지. 친동생은 아니고 부모님끼리 알고 지내던 그런 사이인데 가빈이 오빠랑 나랑 친구거든? 예전에 한 동네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그 뭐라고 해야 하지? 엄마들끼리 친해져서 지금까지 인연이 이어져 왔어. 워낙 가까이 살다 보니까 거의 매일 볼 정도로 가깝게 지냈는데 내 입장에서는 친동생이나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어. 한동안 변명을 하던 남편이 급히 물을 들이켰습니다. 아무리 친해도 그렇지 친동생도 아닌데 이렇게 계속 전화를 하는 건 좀 심한 거 아닐까? 내가 괜히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 만날 때마다 어쩜 그렇게 쉴 새 없이 전화를 할 수가 있어? 사실 내색은 안 했지만 그동안 많이 불쾌했거든. 이런 적이 하루 이틀이 아니잖아. 그렇지. 기분 많이 나빴지. 그럼 우리 만날 때 휴대폰 꺼놓을게. 남편이 급히 휴대폰 전원을 껐지만 그 모습이 오히려 더 큰 불쾌감을 줬는데요. 결국 제가 긴 한숨을 내쉬다가 다시 입을 뗐습니다. 승우 씨, 내 말을 잘못 이해한 것 같은데 지금 당장 휴대폰을 꺼놓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잖아. 내가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가빈이라고 했나? 오, 가빈이 맞아. 가빈 씨가 승우 씨한테 다른 마음이 있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승우 씨는 그냥 친한 동생이라고 하지만 친동생도 오빠한테 이렇게까지 전화를 해대진 않거든. 해도 너무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하는 말이야. 그날따라 말이 나온 김에 작정하고 남편을 몰아붙였는데요. 물론 한두 번 전화를 한 것이었다면 저도 그다지 상관하지 않았겠지만 저와 만날 때마다 전화가 오고 전화를 받을 때까지 해대는 것이 정상적인 모습으로 보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꾹꾹 눌러 참았던 말을 터뜨리자 남편 표정이 돌처럼 굳어져 있었어요. 그 모습이 더욱 의심쩍어 다시 물었습니다. 혹시 내가 모르는 뭐가 있는 거야? 전에도 말했듯이 난 승우 씨랑 결혼 전제로 만나고 있다고 했잖아. 근데 이런 식으로 자꾸 뭔가를 숨기면 더 이상 승우 씨랑 만나기 어려울 것 같아. 그러니까 나랑 결혼 생각이 있다면 나한테 숨기는 게 없었으면 좋겠어. 유나야, 내가 숨긴 건 아닌데 사실은 사연이 좀 있어. 사연이라니? 무슨 사연? 어마어마한 그런 사연은 아니고 방금 전에도 말했다시피 가빈이랑은 워낙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잖아. 그러다 보니 내 여동생이랑도 친한 편이라 집에 자주 놀러 오고 그랬어. 물론 나는 동생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살았고 말이야. 근데 아마도 가빈이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던가 봐. 그런 마음이 아니었다니? 그럼 혹시 승우 씨를 좋아하고 있다는 그런 말인 거야? 지금부터 자세히 말해줄 테니까 오해하지 말고 들어줬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가빈이가 나를 마음에 뒀던 모양이야. 근데 내가 보기엔 워낙 자주 보다 보니까 친숙한 마음이 컸던 게 아닌가 싶어. 왜 그런 거 있잖아. 연예인을 좋아하는 그런 마음? 암튼 가빈이가 우리 부모님한테도 엄청 잘하고 그랬어. 우리 부모님 입장에서야 가빈이가 잘하니까 당연히 가빈이를 예뻐했고 말이야. 그러다 보니 가빈이가 대학에 가면서 이모, 그러니까 가빈이 어머니가 먼저 이야기를 꺼냈어. 사연을 이야기하던 남편이 마른 침을 삼키다가 다시 물을 들이켰습니다. 갑자기 이야기가 끊겨서 답답한 마음에 제가 재촉했어요. 가빈 씨네 어머님이 무슨 이야기를 꺼냈는데? 제가 재촉을 하자 남편이 다시 이야기를 시작했는데요.
남편이 고려대에 입학을 하자 남편이 다니는 대학에 들어가고자 가빈 씨도 열심히 공부를 했고 삼수까지 해서 결국에는 고려대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가빈 씨가 대학에 합격을 하자 가빈 씨네 부모님이 시댁 가족들을 초대해서 파티를 했다는데요. 가족 모임이다 보니 남편도 참석을 했답니다. 가빈 씨를 위한 자리였기에 다들 축하한다고 덕담을 하고 있던 중에 가빈 씨 어머니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을 꺼냈다네요. 승우야, 고맙다. 우리 가빈이가 고대에 합격한 건 전부 승우 네 덕분이야. 아니에요. 가빈이가 열심히 한 덕분이죠. 아니지. 너랑 같은 대학 간다고 이를 악물고 공부했잖니. 그러니 네 덕분이 아니고 뭐겠어. 가만 보면 니들 인연이 보통 인연이 아니라니까. 안 그래 언니? 가빈 씨 어머니가 시어머님을 바라봤다는데요. 아무래도 두 분이 오래전부터 친자매처럼 지내오다 보니 가빈 씨 어머니가 시어머님에게 언니라고 불렀다네요. 물론 남편과 시누이는 가빈 씨 어머니를 이모라고 불렀고 가빈 씨 남매도 우리 시어머님을 이모라고 불렀답니다. 가빈 씨 어머니가 미술을 가득 담은 얼굴로 시어머님에게 묻자 시어머님 또한 반기듯 대답을 했다네요. 그럼 우리가 보통 인연이 아니긴 하지. 내가 보기엔 얘들이 전생에서부터 연이 이어져 있는 게 아닌가 싶어. 나중에 승우랑 우리 가빈이가 결혼하면 참 좋을 것 같아. 요즘은 세상에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서 보통 걱정되는 게 아니라니까. 근데 얘들 둘이 결혼하게 되면 언니도 이상한 며느리 들어올까봐 걱정 안 해도 되고 나도 이상한 사윗감이 들어올까봐 걱정 안 해도 되잖아. 그럼 서로 좋은 거 아니겠어? 거기다 예전부터 얘들 둘이 결혼시키면 좋겠다고 우리가 노래를 불렀잖아. 우리 가빈이 며느리로 어때 보여? 나야 가빈이가 며느리가 된다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지. 근데 그게 우리만 좋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 시어머님이 남편과 가빈 씨를 번갈아 가며 바라보고 있자 가빈 씨 어머니가 남편에게 물었다네요. 승우야, 너도 예전에 우리 가빈이가 좋다고 나중에 결혼한다고 했잖아. 네 생각은 어때? 우리 가빈이 정도면 괜찮은 신부감이지? 네? 그럼요. 가빈이 정도면 나무랄 데가 없죠. 그렇지. 그럼 니들 대학 졸업하자마자 결혼하는 건 어때? 엄마, 나는 완전 좋아. 가빈 씨 어머니 말에 가빈 씨가 펄쩍펄쩍 뛰며 좋아했답니다. 하지만 남편은 가빈 씨를 동생으로만 생각했을 뿐이었기에 급히 입을 뗐다네요. 저기, 가빈이가 좋은 사람인 건 맞는데 저는 가빈이를 동생 그 이상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보고 있으면 제 동생이랑 똑같은 느낌이거든요. 지금이야 가빈이가 주변에 사람이 없다 보니까 저를 좋아하는 거지. 아마 대학 가고 나면 저는 금방 잊을 겁니다. 아니야. 난 절대 다른 남자는 안 쳐다볼 거야. 아주 오래전부터 난 오빠랑 결혼하기로 결심했단 말이야. 가빈 씨가 남편 팔에 매달렸다는데 그때 당시 남편 입장에서는 확실히 입장 정리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기에 남편이 화들짝 놀라 팔을 뿌리쳤다네요. 하지만 놀라서 팔을 뿌리치다 보니 힘 조절에 실패를 했고 가빈 씨가 저만치 나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 바람에 가빈 씨가 바닥에 나뒹굴었고 대성통곡을 했다네요. 한동안 이야기를 하던 남편에게 제가 물었어요. 그럼 그때 혹시 다친 거야? 아니야, 다친 건 아니고 내가 너무 놀라서 힘 조절에 실패를 한 것 같아. 가빈이가 저만치 나가 떨어졌는데 대성통곡을 하더라고. 근데 나중에 엄마한테 들어보니까 아팠던 것보다는 서러운 마음이 더 컸다고 했다나 봐. 근데 그때 당시 내 입장에서는 의사 표현을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랬던 건데 그날 집에 돌아와서 엄마한테 많이 혼났지 뭐. 그러면서 엄마가 다시 묻더라고. 뭐라고 물으셨는데? 제 물음에 남편이 눈치를 보며 잠시 뜸을 들이다가 다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날 돌아가자 시어머님이 실망 가득한 얼굴로 핀잔을 줬다네요. 넌 생각이 있는 거니 없는 거니? 제가 뭘요? 지금 그걸 몰라서 묻는 거야? 잘 알아듣게 얘기하면 가빈이가 어련히 알아듣지 않겠어? 근데 그렇게 밀쳐버리면 어떡해? 가빈이가 얼마나 놀랐겠어? 제가 가빈이를 밀친 건 잘못한 건데 가빈이가 갑자기 팔을 잡아서 놀라서 그런 거잖아요. 아까도 말했지만 저는 가빈이를 동생 그 이상으로 생각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왜 자꾸 가빈이랑 결혼을 하는 등 그런 말을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제가 싫다고 몇 번이나 말했잖아요. 그날은 남편도 작정하고
시어머님에게 말대꾸를 했던 모양인데요. 옆에서 듣고 있던 시누이도 남편 편을 들었답니다. 사실 엄마랑 이모 그리고 가빈이가 좀 심하긴 했지. 우리가 심하긴 뭐가 심해? 그렇잖아. 오빠가 싫다고 내내 말하는데 다들 들은 적도 안 했잖아. 만약 남자가 그랬어 봐. 스토커다 뭐다 난리 났을걸? 나도 가빈이랑 친하긴 하지만 가빈이가 많이 심했어. 가빈이야 승우가 좋으니까 그런 거지. 사실 가빈이가 얼굴도 예쁘고 공부도 잘하고 성격도 좋은데 대체 왜 싫다는 건지 모르겠네. 시어머님이 답답하다는 듯이 남편과 시누이를 번갈아가며 바라보자 이번에는 남편이 대답을 했다네요. 가빈이가 좋은 사람인 건 저도 잘 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냥 동생으로밖에 안 느껴진다니까요. 저는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랑 결혼할 거니까 두 번 다시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남편이 마음을 단단히 먹고 통보하듯 말을 했고 시어머님도 더 이상 말을 꺼내진 않았다고 합니다. 그 뒤 가빈 씨의 집착은 더욱 심해져만 갔답니다. 하지만 시어머님 입장에서는 딸인 시누이보다 가빈 씨가 더 잘했기에 시어머님과 가빈 씨는 친모녀처럼 더욱 가깝게 지냈고요. 한동안 남편 말을 듣다가 어이가 없어서 물었습니다. 그럼 승우 씨는 진짜 아무런 감정이 없단 말이야? 당연하지. 난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가빈이가 점점 무서워졌어. 싫다고 하는데 계속 따라다닌다고 생각해봐. 내 동생 말처럼 만약 남자와 여자 입장이 바뀌었다면 문제가 심각해질 수도 있지 않았을까 싶어. 근데 어머님이랑은 여전히 사이가 좋다며. 그랬지. 계속 사이가 좋았지. 아마도 엄마랑 이모, 그러니까 가빈이 어머니 입장에서는 언젠가는 내가 마음을 돌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 그럼 내가 승우 씨랑 결혼하면 엄청 난감해지겠구나. 순간 머리가 몹시 지끈거려서 제가 미간을 잔뜩 찌푸렸는데요. 우리가 결혼을 해도 시어머님이 저를 좋아할 리 없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시어머님에게 있어 가빈 씨의 존재는 예비 며느리감을 넘어서 딸이나 마찬가지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마저 들었으니까요. 제가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있자 남편이 급히 입을 뗐습니다. 유나야, 그런 거 아니니까 안심해. 들어보니 어머님은 이미 가빈 씨를 며느리감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가면 얼마나 못마땅하겠어. 난 말이야, 처음부터 그렇게 복잡하게 시작하고 싶지 않아. 유나야, 그건 네가 오해하고 있는 거야. 우리 만난 지 벌써 1년이 다 돼가는데 엄마한테 유나 네 얘기 벌써 했어. 뭐라고 했는데? 당연히 너랑 결혼할 거라고 하면서 가빈이 집에 그만 오게 하라고 했지. 그랬더니 어머님이 그러시겠다고 했어? 사실 엄마가 조금 서운해하긴 했는데 내가 유나 너를 많이 사랑한다고 하니까 엄마도 알았다고 했어. 승우 씨, 지금 그걸 나보고 믿으라는 거야? 라며 제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있었는데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많이 복잡한 문제라는 생각만 들었거든요. 결국 제가 남편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기, 아무래도 조금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아. 생각을 해보다니? 우리가 결혼해도 계속 가빈 씨랑 비교가 될 게 뻔한데 난 그렇게 살 자신이 없어. 그냥 안 봐도 훤해 보여. 그리고 승우 씨의 가장 큰 문제는 지금도 여전히 가빈 씨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문제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자. 그럼 나랑 헤어지겠다는 거야? 헤어지는 것도 진지하게 생각해볼 참이야. 지금 승우 씨가 안고 있는 문제가 내가 감당할 만한 수준의 문제가 아닌 것 같거든. 제 말에 남편이 나라 잃은 표정으로 눈물까지 글썽이는 모습에 물론 제 마음도 아플 수밖에 없었는데요. 사실 그때 당시 저도 남편을 많이 사랑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사랑하는 마음보다는 현실의 벽이 컸기에 급히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렇게 남편과는 완전히 연락을 끊고 홀로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엄마에게 상의를 하고 싶었지만 쉽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고민만 하고 있던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받았는데요. 안녕하세요. 혹시 유나 언니 맞으신가요? 네, 제가 유나인데 누구시죠? 안녕하세요. 저 승우 오빠 동생입니다. 네? 누구시라고요? 순간 잘못 들었다는 생각이 들어 제가 다시 물었는데요. 상대방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는 듯 하더니 다시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유나 언니, 저 승우 오빠 동생인데요. 아, 네. 승우 씨 동생이요? 네. 제가 너무 갑작스럽게 전화드려서 많이 놀라셨죠?
정말 죄송한데 저한테 한 30분만 시간 좀 내주시면 안 될까요? 그때 당시 신우이가 어찌나 긴장된 목소리로 말을 하던지 차마 거절할 수가 없어 그날 저녁에 신우이를 만나러 갔습니다. 잠시 후 카페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저 멀리 앉아있던 신우이가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전 만남이 조금 어색했던지라 제가 먼저 입을 뗐어요. 안녕하세요. 저를 한눈에 알아보셨네요. 아, 그게 오빠 책상 위에 언니 사진 몇 개가 항상 놓여 있다 보니까 멀리서도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제 사진이요? 네, 오빠가 꼭 결혼할 거라고 하면서 언니 독사진이랑 오빠랑 같이 찍은 사진을 액자에 넣어서 책상에 올려놨거든요. 그동안 오빠가 누군가를 이렇게 좋아한 적이 처음이에요. 신우이가 제 눈치를 살피다가 다시 입을 뗐습니다. 언니, 뭐 드실 거예요? 제가 주문하고 올게요. 아니에요. 제가 다녀올게요. 괜찮아요. 오늘은 제가 초대한 거니까 금방 다녀올게요. 그럼 따뜻한 커피 부탁해도 될까요? 제 말이 끝나기 무섭게 신우이가 후다닥 카운터로 갔고 곧 커피를 들고 와서 제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제가 갑자기 전화해서 많이 놀라셨죠? 조금 놀라긴 했어요.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오빠한테 대충 얘기 들었어요. 가빈이 때문에 문제가 일어났다고요. 아, 네. 제가 옅은 미소를 지으며 커피를 마셨는데요. 신우이가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기 그날 집에 와서 오빠가 가빈을 집에 불렀어요. 그리고는 가족들 앞에서 두 번 다시 연락하지 말라고 노발대발 난리가 났었고요. 언니도 우리 오빠 만나봐서 알겠지만 오빠 성격이 좀 차분하고 화를 잘 안 내는 그런 성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빠가 그렇게 화를 내는 모습을 다들 처음 봤거든요. 물론 가빈이도 놀라서 덜덜 떨다가 돌아갔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오빠가 진작에 그렇게 했어야 했는데 오빠가 워낙 착하기도 하고 그동안 가빈이를 친동생처럼 여기다 보니까 크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날 가빈이랑 가족들 앞에서 확실하게 말도 했고 부모님도 언니한테 많이 미안해하고 계세요. 그 모습 보면서 오빠가 언니를 진짜 많이 좋아한다는 것도 다시 알게 됐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언니가 많이 기분 나쁘고 화도 나고 그렇겠지만 우리 오빠한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면 안 될까요? 연락해도 언니가 전화도 안 받는다고 지금 너무 힘들어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 전화번호는 어떻게 안 거예요? 아, 그게 오빠가 요즘 계속 술에 취해서 인사불성인 상태거든요. 물론 그러면 안 되는 거 알지만 너무 답답한 마음에 오빠가 잠들었을 때 몰래 지문으로 휴대폰 비밀번호 해제해서 언니 전화번호 알아냈어요. 오해할까봐 말씀드리는 건데 평소에는 오빠 휴대폰 절대 몰래 보고 그러지 않고 있어요. 다만 지금 사태가 너무 심각해 보여서 어쩔 수 없이 본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여기 온 건 부모님은 물론이고 오빠도 전혀 모르고 있어요. 한마디로 오빠한테 엄청 혼날 각오하고 찾아온 거예요. 제발 우리 오빠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될까요? 오빠가 가빈이 전화번호 완전 차단했거든요. 신우이가 간절한 표정으로 빤히 바라봤습니다. 순간 어찌해야 하나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우선 상황은 알겠어요. 그리고 저도 이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았는데 우리가 만날 때마다 가빈 씨가 조금 심하게 연락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 제 입장에서는 결혼해도 문제가 발생할 것 같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언니가 무슨 말하는지 알 것 같아요. 지금 이 말이 언니 화푸는데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오빠는 단 한 번도 가빈이한테 여지를 준 적이 없었어요. 항상 단호하게 대처를 했는데 가빈이가 포기를 못했던 것뿐이에요. 저는 그게 걱정이에요. 들어보니 가빈 씨 가족들도 가족처럼 지냈다고 하는데 앞으로 마주치지 말라는 법도 없을 거고 그러다 보면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이 되거든요. 어떤 걱정인지 물어봐도 될까요? 우선 오빠 마음이 흔들리고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거예요. 어머님, 아버님도 가빈 씨를 며느리감으로 좋아하셨다고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 제가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해도 저를 마음에 안 들어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 부모님 그럴 분들 아니에요. 언니랑 오빠가 결혼하면 언니가 이제는 우리 가족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부모님도 항상 언니 편이 되어주실 거예요. 그건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신우이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는데요. 신우이가 말하는 것을 들어보니 조금의 거짓도 없어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남매가 참 많이 닮아 있음을 느낄 수 있었어요. 남편도 거짓말을 못하는 사람이니까요. 결국 그날 신우이의 말에
마음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왠지 모를 안도감마저 느꼈기에 얼굴에 긴장을 풀고 미소를 머금은 채 신우이에게 말했어요. 사실 그동안 고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오늘 얘기 듣고 나니까 조금은 안심이 되네요. 정말요? 사실 나오기 전에 별 생각을 다 했어요. 혹시나 언니가 나를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내 말을 안 믿으면 어떡하지? 혹시나 내가 실수해서 오빠랑 언니 사이가 더 멀어지면 그때는 어떡하지? 그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왔거든요. 승우 씨는 좋은 동생이 있어서 참 좋겠네요. 저는 동생이 없다 보니까 많이 부러워요. 부러울 게 뭐가 있어요. 앞으로 언니랑 오빠가 결혼하게 되면 언니 동생도 되는 건데요. 제가 꼭 좋은 동생이 되어드릴게요. 신우이가 앙증맞은 표정으로 주먹까지 불끈 쥐며 쑥스러운 듯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신우이 덕분에 돌아섰던 제 마음도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날 집으로 돌아가서 남편에게 연락을 했더니 남편이 바로 집 앞까지 찾아왔어요. 그런 남편에게 신우이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한번 다짐을 받았습니다. 승우 씨 동생이 거짓말하는 것 같지는 않아서 조금 안심이 됐어. 내 동생이 찾아간 줄은 진짜 몰랐어. 나도 조금 놀라긴 했는데 동생이 너무 귀엽고 착하더라. 가끔 철이 없긴 한데 착한 건 맞아. 근데 가빈 씨 때문에 우리가 다투는 일 없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그 문제는 확실해졌으면 좋겠어. 당연하지. 다시는 그런 문제 생기지 않도록 할게. 이미 조치도 해놨으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 남편이 자신있게 말했고, 그 뒤에는 가빈 씨에게 더 이상 연락이 오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1년 반쯤이 지난 어느 날 우리는 양가 인사를 드리고 상견례를 한 뒤 아무 문제 없이 결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님 또한 처음에는 조금은 어색해 하시는 듯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잘 대해주셔서 나름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거기다 신우이가 정말로 친동생처럼 이것저것 많이 챙겨줬는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 신우이도 가빈 씨와 만남을 줄인 채 지내는 듯해 보였어요. 가족 모두 제가 불편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한눈에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드디어 결혼식 날이 되었고 모두의 축하 속에 떨리는 마음으로 신부 입장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잠시 후 하얀 원피스를 입고 여자 둘이 신부 대기실로 들어왔는데요. 그때까지 가빈 씨를 본 적이 없었지만 그냥 느낌적인 느낌이었다고 해야 할까요? 그 사람이 가빈 씨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순간 저와 눈이 마주치자 가빈 씨가 저 들으란 듯이 입을 뗐습니다. 뭐야, 사진이랑 완전 다르잖아. 대체 뽀샵을 얼마나 한 거야? 난 지금껏 저렇게 못난 신부는 보다 처음 보네. 대체 승우 오빠는 저런 여자가 뭐가 좋다고 결혼까지 하는 거야? 가빈 씨가 점점 목소리를 높여가고 있던 순간 제 절친 하영이가 팔을 걷어붙이더니 그 둘을 향해 단숨에 달려가서는 당장 나가라고 밀쳤는데요. 두 사람이 나가자마자 하영이가 제게 누구냐고 물었지만 신부 대기실로 회사 동료들이 들어왔기에 얼버무리고 말았어요. 그렇게 내내 꺼림칙한 마음이 들었는데요. 그래도 결혼식은 잘 끝났고 하객분들에게 인사를 하고 다니던 중 가빈 씨네 가족들을 보고는 남편이 급히 발길을 돌리는 모습에 제가 조용히 입을 뗐습니다. 그냥 가던 길로 가야지. 아, 그게 그냥 돌아가자. 왜? 가빈 씨네 가족이 있어서 그런 거야? 승우 씨는 아무 마음도 없다며. 그럼 그냥 가서 인사해. 제 말에 남편이 난감한 표정으로 가빈 씨 가족들에게 인사를 했지만 가빈 씨 어머니와 가빈 씨 표정이 말이 아니었고 역시나 제 인사는 받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는데요. 그 사건은 신우이가 인스타에 제 사진을 올리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신우이와는 첫 만남 이후 워낙 친하게 지내다 보니 인스타로 서로 소통하며 지내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신우이가 우리 결혼 사진을 올려도 되냐고 물어왔고 제가 흔쾌히 대답했습니다. 잠시 후 신우이가 인스타에 우리 결혼 사진을 올렸고 저도 재미삼아 댓글을 확인하고 있었는데요. 보다 보니 제게 막말을 하는 댓글이 보였습니다. 댓글 내용은 신부가 최악이네, 진짜 못생겼다, 뭐 그런 내용들이었고 댓글 내용만으로도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 제가 그 사람 인스타로 들어갔는데요. 가서 보니 우리 결혼식 사진을 찍어 올린 게 아니겠어요. 근데 문제는
멀쩡히 나온 제 사진은 하나도 없었고 전부 엉망으로 나온 사진만 찍어서 올려놓은 모습에 손이 덜덜 떨리기까지 했습니다. 제 얼굴을 포토샵으로 이상하게 만들어 놓은 것도 꽤 많았으니까요. 사진을 보면서 분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는데 일단 그 모든 사진을 캡처했습니다. 물론 그때는 그 사실을 남편에게 말할 생각으로 그랬는데요. 그게 어마어마한 일을 불러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사진을 캡처해놓고 넋이 나가 있던 순간 휴대폰이 울려서 봤더니 신우이였습니다. 언니, 혹시 제 인스타 댓글 보셨어요? 네, 어쩌다 보니까 보게 됐어요. 그럼 가빈이가 언니 비방한 것도 봤겠네요. 조용해서 괜찮아졌나 싶었는데 진짜 정신이 나갔나 봐요. 신우이가 잔뜩 흥분한 채 외치는 모습에 제가 조용히 말했어요. 아가씨, 지금 그 댓글이 문제가 아니에요.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는데 가빈 씨가 인스타에 제 사진을 편집해서 올려놨어요. 근데 포토샵으로 사진을 어떻게 한 건지 제 사진이 엉망도 그런 엉망이 없어요. 진짜요? 걔가 진짜 미쳤네? 제가 한번 들어가서 볼게요. 신우이가 전화를 끊고는 들어가서 확인을 했는지 다시 전화를 해왔습니다. 저도 들어갔다가 너무 놀랐는데 언니는 진짜 많이 놀랐겠어요. 언니, 이 문제는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아가씨가요? 네, 이번 참에 다시는 이런 짓 못하게 아작을 내버려야겠어요. 저만 믿고 기다려주세요. 신우이가 악에 받친 목소리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사실 그날 화가 머리 끝까지 났었지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신우이가 같이 화를 내주는 모습에 약간은 화가 가라앉았고 신우이 말만 듣고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며칠 뒤 시어머님이 불러서 시댁으로 갔더니 가빈 씨랑 가빈 씨 어머니도 와 있는 게 아니겠어요. 저뿐만 아니라 남편도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인사를 했더니 시어머님이 가빈 씨에게 말했습니다. 어디 할 짓이 없어서 우리 며느리 사진을 그따위로 만들어서 올려놓을 수가 있어. 당장 사과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조치할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언니, 우리가 남도 아니고 법적으로 조치를 하겠다니. 우리가 어디 그런 사이야? 가빈이가 장난으로 그랬다잖아. 장난? 지금 장난이라고 했어? 그게 어떻게 장난이야? 그건 범죄야, 범죄. 어떻게 남의 사진으로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어? 나도 알아볼 만큼 알아봤는데 법적으로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니까 우리는 할 수 있는 건 다 해볼 참이야. 언니, 진짜 이럴 거야? 가빈이가 사진 다 내렸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그냥 없던 일로 해줘. 없던 일? 우리 며느리는 그 충격으로 죽다 살아났는데 없던 일? 가빈이가 무심코 한 행동 때문에 우리 며느리가 얼마나 마음의 상처를 받았는데 장난? 이러니까 여기저기 악플이 난무하는 거 아니겠어? 그 악플 때문에 잘못되는 사람도 많다고 하는데 그게 어떻게 장난이야? 시어머님이 얼굴까지 시뻘개진 채 소리쳤기에 가빈 씨 모녀의 얼굴이 사색이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님이 두 모녀를 계속 몰아붙였습니다. 어떻게 지금 사과할 거야 말 거야? 얼른 선택해. 아니면 그냥 돌아가고 법정에서 보던가. 알았어. 사과할게 하면 되잖아. 내가 너 때문에 못 살겠다 진짜. 얼른 사과하지 않고 뭐하고 있어. 난 그냥 장난이었다니까. 너무 오버하는 거잖아. 가빈 씨가 짜증스레 외치자 시어머님 얼굴이 험상궂게 일그러졌습니다. 그래? 그럼 한번 해보자는 거지? 알았으니까 그만 돌아가. 지금부터 내가 어떻게 하는지 지켜봐. 가만 안 놔둘 참이니까. 아니야 언니, 사과할게. 라며 가빈 씨 어머니가 가빈 씨에게 마구마구 등짝 스매싱을 날리며 소리쳤습니다. 당장 사과하는 말 못 들었어? 그러게 내가 그만하라고 했어 안 했어? 모질이도 아니고 너 싫다는 사람을 왜 따라다니고 난리야? 당장 사과해. 가빈 씨 어머니가 잔뜩 부화가 난 얼굴로 소리치자 가빈 씨가 억지 사과를 했습니다. 미안해요. 미안해요? 그게 지금 사과한 거야? 보니까 가빈이는 사과할 마음이 전혀 없어 보이네. 나도 더 이상 못 봐주겠으니까 그만 나가. 시어머님이 다시 소리를 쳤는데요. 순간 가빈 씨 어머니가 제 앞에 무릎을 꿇는 게 아니겠어요? 엄마, 뭐 하는 거야? 너를 잘못 가르쳤으니까 엄마가 무릎을 꿇어야 할 거 아니야. 네가 승우 엄마 성격 몰라서 그렇지. 한 번 한다면 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괜히 경찰서 들락날락하고 싶지 않으면 너도 당장 무릎 꿇어. 가빈 씨 어머니가 소리치자 가빈 씨가 무릎을 꿇고는 울면서 빌어댔습니다. 너무나 당황스러워서 가빈 씨 모녀를 일으켜 세우려고 했지만
용서를 받을 때까지 일어나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 모습에 제가 알았다고 대답을 했고 모녀가 다시 한번 허리 숙여 사과를 하고 돌아갔습니다. 그 뒤 가빈 씨 가족들은 조용히 지냈어요. 어느 날은 미안한 마음이 들어 시어머님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합니다. 말은 똑바로 해야지. 그게 왜 너 때문이니? 이 사달을 일으킨 건 네가 아니라 가빈이 때문에 일어난 거야. 잘 들어라. 가빈이를 알고 지낸 시간이 길든 말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은 네가 우리 며느리인 게 중요한 거야. 난 말이야. 우리 가족들 괴롭히는 인간들은 그게 누구라고 해도 절대로 용서 못한다. 감히 우리 며느리한테 그따위 짓을 해? 앞으로 그 집이랑은 연 끊고 살 거니까 그런 줄 알고 있어. 진작에 연을 끊고 살았어야 했는데 너한테 오히려 미안하구나. 라는 시어머님 말에 고마운 마음이 들어 순간 울컥하고 말았습니다. 그 뒤 우리 가족에게는 평화가 찾아왔고 가빈 씨네 가족들과는 완전히 연을 끊고 살고 있는데요. 얼마 뒤 가빈 씨네 가족들이 쥐도 새도 모르게 이사까지 갔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문득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말이 떠올랐는데요. 그 말이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쓰인다고 들었지만 시어머님과 시누이의 모습을 보며 두 분의 모습이 진정 그 말에 어울리는 표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두 분에게 감사한 마음이 들어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